자, 시사 매거진 제주. 자,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외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물건들이 거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플라스틱 가운데 재활용되는 게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번 이상 재활용되는 것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플라스틱은 계속 생산되고 있죠. 그만큼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버려진 플라스틱 가운데 재활용된 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되거나 아니면 매립되거나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양 투기, 이런 무단 투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플라스틱 재활용을 해도 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의 딜레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플라스틱은 재활용할 때마다 품질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다시 페트병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대부분 그 의류용 섬유나 아니면 가구용 슬레이트가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도로용 충전재나 플라스틱 절연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나중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냥 폐기물로 가버리죠. 일반 쓰레기처럼. 네. 그래서 재활용률이 높게 올라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재활용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유럽, 캐나다, 영국 같은 나라들은요. 작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회용 접시, 피크닉용 컵, 면봉, 빨대, 음료 덮개, 음료 마개, 또 음식 포장 용기, 일회용 식기 이런 거를 전면 금지하기 시작했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함유가 불가피한 그 물티슈 같은 제품에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문구를 넣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 플라스틱 포장세라고 세금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올해 4월부터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자국 제품이나 수입되는 제품 모두에 이 플라스틱 포장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네. 그 미세 플라스틱은 보통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먼저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제조할 때부터 미세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이고요. 네. 주로 치약이나 세안제,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알갱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겁니다. 그리고 2차 미세 플라스틱은요. 큰 플라스틱이 이제 마모되고 분해되면서 작은 조각이 된 그런 플라스틱인데요. 문제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가서 해양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을 흡수해서 얘네들이 독성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플랑크톤이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서 먹고 또 그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잡아먹고 하면서 이 먹이사슬을 따라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결국 우리 식탁에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에 있는 각종 환경 호르몬이나 독성 화학 물질이 해양 생물과 인간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원인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 신충수나 북극 한대 수역 심해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한 95% 정도가 미세 섬유로 알려져 있고요. 또 유럽,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의 80% 정도가 또 이 미세 섬유입니다. 또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타이어에서 나오는 타이어 분진이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세 섬유가 바다에 많이 퍼진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입는 대부분의 옷들이 천연 소재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요즘 거의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합성 섬유도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제품이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탁을 할 때마다 미세 섬유 조각이 방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작아서 세탁기에서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고 이게 흘러 바다로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탁기를 한 번 돌릴 때마다 한 70만 개 정도의 미세 섬유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모이면 정말 적은 양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합성 섬유로 된 의류를 덜 입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이제 우리가 합성 섬유로 된 옷 안 입겠다. 그래서 이제 울로 된 의류를 주로 입게 되면 이거는 이제 축산업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쵸. 축산업이 탄소 배출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면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물 소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는 면으로 된 셔츠 하나 만드는데 물이 한 2,700리터 정도 사용되거든요. 네. 근데 이 2,000리터면 우리 한 사람이 2년 반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바지 같은 경우는 한 벌 만드는데 물이 8,000리터 정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옷장만 딱 열어봐도 우리가 지구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 재활용을 하는 것도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 합성 섬유로 된 옷을 대신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딱히 이렇게 대안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이 플라스틱 폐기물과 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네, 지금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버리는 게 포장용이거든요. 네. 다른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서 포장용기는 사실 사용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비닐봉투, 뽁뽁이, 포장용기 이런 것들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플라스틱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 유통하고 소비하고 폐기하고 재활용하는 이 과정 전반을 다시 좀 지속 가능하도록 순환할 수 있도록 다시 구성해야 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개인과 산업 부분에서 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도록 계속 유인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된 플라스틱이 폐기물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 순환되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요즘 이제 리필 스테이션이나 이 재사용을 하는 경우들 많이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포장재의 30%를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 가능한 소재로 전환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중고마켓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좀 이렇게 선도하고 있고 또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 교회가 단순히 예배를 위한 공간이나 기독교인을 위한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환경 문제를 두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는 그런 좋은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리필 스테이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친환경 제품도 판매하고 환경교육 강좌도 열면서 지역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이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 교회의 공간과 역할도 이렇게 생태적으로 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네. 동네에 있는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에 환경교육도 해주고 리필 스테이션이나
자원순환센터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살아있는 환경 체험의 장이 된다면 이 교회와 사회 사이의 거리감이 낮아지고 담도 낮아지고 또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타인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또 과거의 전도 방식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한다는 게 또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교회가 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또 지역사회와 소통한다면 지역사회가 오히려 이제는 교회를 반기고 또 교회로 찾아오는 새로운 변화도 나타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태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